뉴욕 맨하탄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고 있는 한주연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6년을 목표로 한국 투자자분들이나 유학을 준비하는 부모님,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부동산 구매를 원하시는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막연하게 맨하탄에 집 구매하고 싶어요 라고 시작하는 경우는 실패 확률이 많이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은 준비가 안 되셨으면 지금은 집을 보러 다닐 때가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왜냐면은 현금이 있어도 맨하탄에서 집 구매하는 걸 실패하는 바이어들이 있는데,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아니라 준비예요. 현장에서 정말 가장 자주 듣는 말은 돈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을 계속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금이 문제가 아니라 준비가 없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게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 거래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현금이 있어도 맨하탄 집을 못 사는 이유랑 또 구매하기 전에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 5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뉴욕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지 생각을 해보면은 맨하탄은 단순히 비싼 동네가 아니라고 봐요. 부동산 가치 자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몇 안 되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도시이기도 해요. 또 월가를 꼽을 수도 있고요. 여러 박물관이나 발레나 오페라 같은 최고의 클래식도 접할 수 있는 곳이 맨하탄이고, 수준급의 뮤지컬을 브로드웨이에서 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립 사립학군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좋은 대학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회사들이 본사를 맨하탄에 둘 만큼 경제랑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고객분한테 들었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여기는 그냥 집이 아니고 세계 어디에서도 대체할 수 없는 자산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맞는 이야기라고 느끼는 게,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때도 맨하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거를 수십 년의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2025년에 뉴욕 부동산을 한번 돌아보면 코로나 이후에는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요, 전반적으로 바이어가 매물 가격을 내고하는데 유리해졌어요. 그래도 특정 고급 코앞이나 콘도랑 또 타운하우스들은 여전히 경쟁이 붙는 편인데요. 그래서 구매 준비가 된 바이어랑 그렇지 않은 바이어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한정적인 분들이 계시다면은 브루클린이나 퀸즈 같은 맨하탄 외곽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고요. 현금이 있는데도 뉴욕 맨하탄에서 집을 살 때 실패하시는 이유 중에는 예산은 가지고 있는데 전략은 없는 경우예요. 우선 현실적으로 예산을 설정하셔야지 되는데요. 대출을 받는다면은 초기 투자금인 다운페이를 정하셔야지 되고요. 은행에 사전 승인을 꼭 받으셔야지 돼요. 그리고 클로징 비용도 생각하셔야지 되고요. 또 세금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계산하지 않으면은 오퍼 단계에서 바로 흔들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퍼를 넣으실 때 이런 모든 증명을 셀러한테 제출하셔야지 되는데, 증명을 할 수가 없으면은 오퍼 자체를 넣을 수가 없을 거예요. 뉴욕 맨하탄에서는 부동산 구매가 총 비용이랑 똑같지 않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클로징 비용인데요. 이 클로징 비용은 이전에도 정리한 적이 있어서 그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뉴욕에서 부동산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먼저 집부터 보여주면은 대출 준비는 알아서 하겠다고 하셨던 고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대출 준비를 미루셨다가 막상 오퍼를 넣을 때는 준비가 안 돼 있으셔서 원하는 매물을 놓친 경우가 있어요. 또 한국에서 뉴욕 부동산을 구매하는 바이어 분들이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대출 방식인데요. 이 내용도 이전에 제가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 구매라고 하셔도 뉴욕 부동산은 클로징 비용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 현실적인 예산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나는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살 건데 집만 마음에 들면 바로 계약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맨하탄에서 인기 있는 매물은 현금 바이어들끼리 경쟁을 하는 편이에요. 경쟁에서 탈락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우선 자금을 증명하는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경우인데요. 그리고 해외 바이어가 구매를 하실 때는 해외 송금 절차를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해외에서 송금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계약금을 주어진 시간 안에 입금을 하셔야지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셀러는 다른 바이어랑 계약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맨하탄에서는 집이 마음에 드는 순간에는 이미 모든 자금이 움직일 수 있어야지 되고요. 계약을 바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셔야지 돼요.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막연하신 분들은 바이어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를 정리한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 비용도 고려해야지 되는데요. 이것도 이전에 여러 번 설명드렸죠. 클로징 비용에 법적 비용이나 기본적인 비용들은 포함이 되지만은 뉴욕 부동산을 구매하실 때는 100만 불이 넘어가면은 맨션 텍스라는 추가 금액을 내셔야지 돼요. 이 맨션 텍스는 구매 가격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가격대의 부동산을 구매할지 그에 따른 맨션 텍스는 얼마가 될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또 다른 체크 항목은 동네를 이미지로만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뉴욕의 이 동네가 좋아 보이던데요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는 실거주지를 원하는 바이어랑 투자자 모두에게 맞지 않는 판단이라고 봐요. 맨하탄은 각 지역마다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맨하탄에서 지역을 선택하는 거는 라이프 스타일이랑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특히 실거주지가 목적이라면은 렌트로 먼저 살아보면서 맨하탄 동네를 경험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거예요. 그런데 투자가 목적이라면은 수익 구조랑 수요가 어떤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셔야지 돼요. 맨하탄 투자 부동산의 경우는 세입자가 거주를 할 거고 그 지역에 맞는 세입자가 집을 보러 오기 때문에 내 취향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만큼의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아마 뉴욕에 많이 와보셨거나 거주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생뚱맞은 골목에 레스토랑이 있으면은 이런데 장사가 될까 싶지만 또 생각보다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걸 보실 거예요. 뉴욕을 멜팅팟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만큼 정말 다양한 취향이랑 선호도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세입자가 렌트를 할 거라서요. 공실률 걱정이 제일 적은 도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생각보다 실수하기 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 미국의 다른 주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거랑 뉴욕 맨하탄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거랑은 차이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맨하탄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계약도 계약이지만은 법률이나 세금도 그렇고요. 콘도 코앞 규정까지 많이 복잡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룰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움직이시면은 오히려 나중에 실수하는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어요.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지역보다 대출 수속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맨하탄에 있는 부동산을 대출해준 경험이 많은 대출은행원이나요. 브로커랑 같이 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도 거래를 혼자 하려는 바이어들도 계세요. 그런데 셀러가 셀러 변호사만 있는 계약을 원하거나 불리한 조건이 있는 계약서에 거의 사인 직전까지 가셨다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셔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경우도 적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뉴욕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은 내가 원하는 매물을 놓칠 수가 있고 불리한 계약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뉴욕 부동산 전문가랑 인터뷰를 해보시고요. 나한테 가장 적합하다고 느껴지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랑 일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데이터가 없이 그냥 감으로 생각을 하셔서 여기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연락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부동산 매물을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진이나 비디오로 매물을 볼 수 있는데요. 마케팅용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비디오는 실제 매물보다 더 좋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면은 직접 매물을 확인하시고 집 주변도 어떤지 살펴보세요. 예전에 한 고객님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사진상으로는 너무 완벽한 집이라서 보러 갔는데 실제로는 낡은 집이었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내부가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너무 컨디션이 오래됐다 보니까 포토샵으로 수정을 하고 레노베이션을 하면 어떤 느낌이다라는 사진을 올려놓고 디지털로 업그레이드를 해놨다는 설명도 해놨었는데 이 부분은 일반 바이어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설명도 꼼꼼히 읽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맨하탄 부동산은 수직에 높은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변 빌딩이나 같은 빌딩에서 비슷한 매물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이렇게 비슷한 매물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거래된 매물들이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뉴욕에서 부동산을 구매하실 때는 비교할 만한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다가 맨하탄 부동산은 일반인들도 쉽게 거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투명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제가 뉴욕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영상에서 많이 다뤘었는데요. 뉴욕 부동산의 분기별 리포트만 가지고 뉴욕의 모든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자주 강조를 해드렸어요. 특히 셀러가 매물을 내놓을 때는 매물 가격을 시장가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리스팅 가격이 항상 시장 가격이랑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거래를 하면은 안전하고 정확한 거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뉴욕 부동산을 구매하시고 클로징이 끝나면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매매가 끝나도 매달 지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관리비나 부동산 텍스도 알아야 되고 오래된 아파트라면 유지나 수리 비용이 얼마나 들지 아는 것도 중요해요. 맨하탄에서 코앞처럼 오래된 아파트를 구입하면은 계약하시기 전에 집 점검을 미리 하셔서 혹시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 건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수리 비용 때문에 놀라는 상황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뉴욕 부동산을 구매하실 때는 텍스 감면 혜택을 받는 빌딩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빌딩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세금 감면을 받을 거예요. 그럼 이 세금 감면이 언제쯤 끝나는지 알아야 되고요. 감면 기간이 끝나면은 그 이후에 부동산 세금이 얼마나 상승하게 되는지까지 꼭 확인을 하셔야지 돼요. 100%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대략의 금액을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은 세금 감면이 끝나더라도 나한테 맞는 투자인지 미리 알고 거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맨하탄 부동산은 구매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철저하게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시면은 그만큼 보상도 분명한 시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뉴욕 부동산 시장은 결정을 미루는 사람을 기다려주기보다는 준비된 바이어가 준비를 잡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2026년도에 맨하탄에서 부동산 구매를 계획하고 계신 바이어들 중에서 내 준비 상태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맨하탄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전략을 같이 점검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부동산을 구매하시는 게 단순한 거래가 아니고요. 저는 평생의 투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맨하탄 부동산 투자가 모든 분들께 맞는 선택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세요.